안녕하세요. 예, 컴퓨터 그래픽 다이저스트 강태욱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컴퓨터 그래픽 쪽에 이제 딥러닝 쪽 동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탕 화면에다가 좀 띄워놓은 그 타이틀을 보면, 언뜻 이거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사실 요즘에 이제 TV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음, 딥러닝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그래픽 쪽에 저희가 이제 비전 같은 거 많이 이제 다루어 봤는데, 뭐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게, 좀 내려가 볼게요.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개인지 고양인지 뭐 이런 거 알아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죠. 그냥 차라든지 행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앞에서 보면,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분자를 디자인한다든지 분자 구조식을 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는 차원수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만으로는 거기에 대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추상화해서 이게 이제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클래스를 알아맞추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었죠. 에, 중간에 이제 이런 어떤 커널을 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근데 얘를 통과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피처 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처 맵을 얻게 돼요. 이 피처 맵이 예를 들어서 뭐 캐시인지 아니면 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라벨링을 하면서, 여기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있죠. 이미지가 요게, 네, 이걸 계속 이제 로스 함수가 실제로 이제 이 라벨된 요 이제 정답지와 실제로 여기서 나온 이제 계산값이죠. 여기 이제 y 햇하고의 어떤 차이인 이 로스 값을 계속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 이제 가중치를, 이 곱해주는 가중치를 계속 조절해주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이미지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징을 파악하기가 좋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있는 특징을 이제 커널을 통과해서 이제 피처를 뽑는데 상당히 좋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연산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화학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각각의 이런 노드가 있잖아요. 이런 노드 근처에 이런 엣지가 있잖아요. 이 노드와 관련된 이 인접된 엣지와의 어떤 특징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처럼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필터의 어떤 가중치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래프만 달라진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걸 이제 GCN이라고 하죠. GCN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죠. 우리가 요런 화학식 같은 거, 분자식 같은 거 이제 디자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거. 네, 내려가 볼게요. 네,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씬 안에서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얘가 이제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간의 관계를 비교해 가면서 얻을 때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프 형식이죠. 이런 어떤 그래프잖아요. 나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테이블 있고, 이 사이 엣지와의 관계를 추출해내는 게
이 이제 딥러닝 학습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GCN을 사용을 합니다.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한다고 쳐요. 세그먼테이션 하면은 이렇게 컬러 값이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있고,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퍼니처가 있어요. 얘네들의 관계를 미리 라벨링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와, 그 다음에 필로우와, 그 다음에 코치와, 그리고 플로우의 관계를 엣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 위에 이제 스탠딩 온 되어 있는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런 어떤 분자식이 주어지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정점하고 엣지와의 관계로. 네. 실제로 이게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픽셀이죠. 요게 요 픽셀, 요 픽셀이 요 정점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요 픽셀, 요 픽셀, 요 픽셀, 요 픽셀, 요 픽셀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노드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얘네들과의 어떤 관계를 계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기반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요 이제 정점의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 픽셀의 주변에 있는 픽셀과의 어떤 관계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픽셀이 어떤 클래스인지, 이 엣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예, 아까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피처 값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계속 이제 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 여기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식이 주어지면 실제로 이렇게 라벨링된 이런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겠죠. 이 학습 데이터 라벨링된 이 그 어떤 향기를 알아맞추는 그런 어떤 딥러닝 모델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요거 사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려면 여기 이제 링크에 가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관련 레퍼런스를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RNN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있어요. 요즘에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GNN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개발이 된 모델이라서 상당히 이제 좀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코랩이라든지 이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 GNN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뒤에 소개를 해드릴 오픈소스 툴이 있는데, 파이토치 기반이에요. 파이토치라고 하면 딥러닝 쪽에 상당히 유명한 학습 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이잖아요. 예, 그 기반으로 나온 이제 GNN 툴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GNN 아까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소개해 봤는데, 그걸 이제 그냥 조금만 더 간단하게 그냥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GNN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일단 알아두셔도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는 오른쪽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픽셀 노드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노드와 노드 관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파악하기가 쉽죠. 그냥 픽셀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만 그 인덱스를 계산하면 바로 이 픽셀 값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쉬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노드, 엣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행렬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쉽지만, 많은 어떤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변환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링 하는 것도
이 이미지에서 라벨링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라벨링 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오픈소스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관련된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어떤 특정 그 씬을 확인한 다음에 그 씬의 객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소녀가 이제 야옹이를 만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오픈소스로 많이 업데이트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캐글 같은 사이트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컨셉이죠. 이게 네,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특정 그 로스를, 그러니까 로스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커널에 들어가는 어떤 웨이트 팩터를 조절을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거에 대한 비슷한 컨셉으로 그래프 기반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걸 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비정형화된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정형화된 방식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옛날에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이게 뭐냐 하면 인접행렬이라는 거예요. 인접행렬은 그래프를 수치적으로 계산해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보면 수치 해석론에 보면 있어요. 이게 그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이 인접행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노드가 4개가 있어요. 4개를 그냥 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4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4하고만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1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열에서 행과 열이 각각의 노드에 대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 관련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숫자를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요. 그러면 4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 3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른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접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접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처럼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계산된 이제 계산된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요런 어떤 수식을 통과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하고 비슷하게 피처를 뽑고 피처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함수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기. 예. 여기 이제 토마스라는 분이 이 슬라이스를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참고를 했는데,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크를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디렉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H,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팩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웨이트 팩터를 곱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그마로 합해서 이 노드에 대한 이 근처에 있는 특징을 이 각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웨이트 팩터를 곱해 가지고 이걸 이제 시그마를 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특징을 웨이트 팩터로 곱해 가지고 더한 거를 이제 특정 어떤 펑션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처럼 특정 펑션을 정해 가지고 다음 이제 그 팩터, 특징 팩터를 만드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GCN이. 이거 이제 보면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상당히 비슷한 공식이죠. 이 느낌에 보면요. 이게 이제 픽셀에 대한 값이 이제 특징에 대한 값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n이라고 네이버 인덱스를 얻게끔 돼 있는데 이 n이 그 n이죠. 이 노드에 대한 네이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각각에 대한 특징을 얻는 거죠. 각각의 노드, 각각의 이제 주변 노드에 대한 특징을. 네.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특징을 얻어서 그게 이제 로스가 적은 방향으로 그 특징에 대한 가중치를 조절해 나가는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함수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비정형적인 그래프도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을 또다시 이제 여기 어디죠? 예,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다시 이제 교재를 만든 게 있어요.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용할 때는 굳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입력되는 어떤 형식과 그 다음에 라벨링 되는 형식만 알고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그래프가 입력이 돼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화학식이든 아니면 메쉬든 뭐 특히 이제 뭐 3차원 그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하고 엣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든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형식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노드든 엣지든 뭐 아니면 이 전체의 어떤 통틀어서 이 그래프 자체든 라벨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된 거를. 이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코더를 붙여버려요. 앞에 이제 인코더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특징만 쭈르륵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디코더를 붙여서 그거를 이제 스케일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메시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걸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원래 이제 만약에 미싱된 거를 이제 복원된 걸로 이제 학습을 해버리면 비슷한 어떤 그래프 구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사한 그래프 구조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디코드를 붙여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에 그 지오메트리 분야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예 그냥 GDL이라고 해요. Geometric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 지오메트리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화학적인 거, 분자 같은 거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예측하거나 아까 같은 냄새 같은 거나 특징 같은 거 프리딕션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트리 분석, 네트워크 분석, 이렇게 이제 뭐 다양체, 비다양체 이제 기하학 같은 거 이런 거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는 이 차원의 저주를 이게 차원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어떤 정보를 분류하는 그 퍼포먼스가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차원 이상이 되면 그 너무 이제 복잡성이 증가돼 가지고 이게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GCN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토치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툴이에요. 이런 어떤 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GCN 쪽에. 그러니까 이론만 좋아봤자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데이터셋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툴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캐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토치라든지 케라스 쪽에 있는 그 진영에서 이런 어떤 GCN 툴을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펑션들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이 있고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학습하고 무언가를 이제 프리딕션 하거나 아까처럼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게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요. 네, 여기 보면 파이토치 지오메트리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부터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미니 배치를 어떻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GNN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콜앱으로 비디오 튜토리얼이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용하는 네 여기서 보면 뭐 딥워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As a kind of this is not a random world, but imagine that it is. 네. So it goes from 이런 것도 you.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프레텍스 하는 부분도 있죠. 여기 보면 We generate 128 times 20 random worlds. Okay. 네. 뭐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아예 그냥 콜앱으로 and every iteration instead of computing all of them. 이렇게 나오고 있고. Strategies they try to optimize.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노트북,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행이 되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PC에다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리면 되니까 콜앱 정도 있으면 그냥 이제 뭐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어렵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당연히 GitHub에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도커로도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나콘다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최근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퀵투어 같이 빨리 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제 같은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뭐 간단하게 프레틱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도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이 점군이라고 하죠. 포인트 클라우드의 주변 점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추상화해서 얘가 이제 쉐어냐 아니면 데스크냐 플로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죠.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GCN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프를 참고로 이제 이 그 포인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노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네이버후드 이제 서칭 알고리즘이 사용이 돼요. 이 근처에 네이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노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포인트에 이 주변의 노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 노드 간의 어떤 이제 두 점 간의 어떤 특징 노드 간의 특징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라벨링된 어떤 그 결과와 계산된 어떤 결과 간의 로스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산이 돼야 이제 학습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KNN 알고리즘이랑 네이버 서칭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게 네이버 서칭 알고리즘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계산량이 상당히 많은 예,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격자를 잘라서 본다든지 뭐 이런 서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다른 어떤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산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냥 무한정 아주 밀도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넣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테스트들은 그런 예제 정도 수준의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포인트가 거의 보일 정도로 엉성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엉성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아주 덴시티가 높은 그냥 이제 아주 밀도가 높은 예를 들면 뭐 1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이상 되는 어떤 데이터셋을 그냥 넣어버리면 당연히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잘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한 다음에 또 넣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이제 포인트로 구성된 그래프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예를 들면 화학적인 어떤 식을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의 어떤 좀 이해를 할 때 상당히 좀 인사이트를 주는 예제라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 이제 보면 콜앱으로 나오죠. 이 콜앱을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이게 콜앱은 아시다시피
사용을 안 하면 끊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비싼 어떤 라이센스를 이용하면 좀 덜 끊기는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끊겨요.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콜앱으로 일단 딥러닝을 이제 접하면 상당히 편하죠. 미리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분투라든지 이런 어떤 리눅스 같은 거 굳이 깔 필요도 없어요. 리눅스 우분투에 이제 쿠다 이제 드라이버 올리고 이러는 것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중간에 디펜던시 문제도 발생하고,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거 깔고 이러려면 정말 그거 깔다가 이제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콜앱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없애버리죠. 이런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의 딥러닝 서비스가 이제 이럴 경우에 편하죠. 편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직접 본인이 뭔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아니면 모델을 이제 많은 학습량 데이터를 계속 이제 학습을 돌리고 이럴 때는 사용하기가 결국에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PC나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작은 어떤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무언가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할 때는,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서버라든지 이런 거 구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이거 실행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실행한 결과거든요. 학습되고. 이게 이제 프리딕션 한 거예요. 학습 모델을 프리딕션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가 있고 프리딕션 한 게 있잖아요. 최어 이러면 둘 다 맞은 거예요, 이게. 그쵸? 네, 여기도 맞았죠?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최어인데 이제 배드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가. 이거를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모두 실행하면 돼요. 런타임에. 네, 그럼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잘 실행되죠. 그냥 이미 짜여져 있는 거라서 이런 식의 예제가 요즘에는 그냥 널려 있어요. 사실은. 이걸 이제 잘 모델링을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학습된 데이터를 서빙이라고 하죠. 서빙만 잘하면 돼요. 근데 서빙을 할 때도 이제 요즘엔 툴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쪽도 이제 오픈소스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을 하면 되고요. 네, 이거는 뭐 그 중에 하나의 메시 파일을 그냥 이렇게 표시해 준 거죠. 그래서 지나갈게요, 이거 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돼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데이터셋이 그나마 작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앱폭당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가 딱 나오는 건데, 소스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메쉬를 이제 핸들링 하기 위해서, 이, cry mesh라는 그 패키지를 인스톨을 합니다. 여기 이제 콜앱에서 인스톨할 때는 앞에 느낌표 붙이면 되죠. pip 한 다음에 인스톨하고 cry mesh. pip는 뭐 파이썬 패키지 인스톨레이션 프로그램이니까 파이썬 설치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근데 콜앱 같은 경우 이런 거 자동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없는 것만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 임포트를 하고요. 지나갈게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올린이라고 해서 메쉬라든지 이런 어떤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뭔가 이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카올린. 네, 그걸 가지고 오고요. 지나갈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모델넷이라고 해서 케라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 모델넷에 있는 데이터셋을 다 가지고 옵니다. 네. 이 모델넷 같은 경우에는 메시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형식의 그 지오메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시니까
메쉬는 이제 벌텍스하고 그 다음에 엣지의 모음이잖아요. 그쵸? 예. 이게 이제 OFF라는 파일 포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로딩을 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아, 요런 게 들어가 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 보면 share, train, 그 다음에 bed trai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치하고 카올린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가져오죠. 가져와서 이 여기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요 네 개고 포인트를 이제 한 클래스당 1024로 제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많아지면 아까처럼 이제 뭔가 포인트 근처에 있는 포인트를 찾는 연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느린데 이게 학습 속도가 더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1024로 이제 제한을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샘플링을 해서 가져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갈게요. 에폭을 이제 10개를 했네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2개를 했어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이제 EA-3승부터 시작하게끔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뭐 어쨌든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그쵸? 이 하이퍼 파라미터도 요즘에 튜닝을 자동으로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툴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상당히 이제 좀 극적으로 학습 모델에 대한 애큐러시가 올라갑니다. 네.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툴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컴포즈라고 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메쉬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게 좌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XYZ 좌표가 그 좌표를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지 학습하기에 용이한 이제 그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걸 그냥 하는 트랜스포머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지나갈게요. 그리고 데이터 로딩하죠. 데이터 로딩하고 트레인 데이터 로딩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넷이라고 해서 이 그 지오메트리 쪽에 이제 GCN을 사용을 했던 그런 어떤 포인트넷 딥러닝 모델을 로딩을 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다 파이토치도 그렇고 테라스도 그렇고 다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타 모델들이라고 하죠.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 최신 그 이제 그 핫하게 이제 그 퍼포먼스를 탑 찍은 그런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알리바바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 넣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그 라이브러리에. 그리고 이제 에폭을 돌리죠. 에폭 돌립니다. 에폭 돌릴 때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냥 정형적인 그냥 딥러닝 모델을 그냥 돌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씩 배치 사이즈만큼 로딩을 하고 그걸 이제 아까 이제 로딩한 포인트넷에 던집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을 얻고요. 그 다음에 로스 값을 계산을 합니다. y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리고 나서 이 로스가 이제 적은 방향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을 합니다.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면 웨이트 벡터를 계속 조절해 나가겠죠?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계속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이제 웨이트 팩터 조절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CCN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CN하고의 어떤 유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식으로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지나갈게요. 이 토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걸 다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들어가 있는 요 이제 트레인 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배치로 들어오는 요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텐서에 대한 쉐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이제 추적해 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자기 걸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가 쉽습니다. 페이퍼로 그냥 보는 거는 많은 수식으로 이 수많은 코드를 압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콜앱을 하다가 VS 코드로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스하고 애큐러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프린트하고 끝냅니다.
이 정도 이제 에폭을 돌리면 웨이트 팩터가 계속 이제 그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죠. 그쵸? 예, 이 그 텐서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프리딕션 할 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보여줬던 게 그라운드 스루하고 실제로 프리딕션하고 이제 그 일부 이제 샘플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어떤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넷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포인트넷은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오픈소스로 사용하기 쉽게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제 뭐 예를 들면 화학적인 어떤 식을 해석을 한다든지 아까 이제 그 그래프 모델을 해석을 한다든지 프리딕션 한다든지 리컨스트럭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동영상의 어떤 씬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태권도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서로 노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제 양 사람을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씬을 해서 의미를 미닝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많이 이제 툴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툴이라고 하는 이유를 그 부연 설명하자라고 하면 툴은 이미 개발이 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를 좀 강조하려고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R&D는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돼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논문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논문이 나오기 이제 전에 한 1년, 2년 정도는 선행을 하거든요. 선행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릴리즈가 돼서 나오고 뭐 보통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오픈소스라든지 아까 이제 그런 슬라이드, 좋은 슬라이드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기 보면 Geometric Deep Learning이라는 이런 어떤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잘 슬라이드와 레코딩 돼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레퍼런스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유튜브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칩사로 많이 좀 요즘에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탭이, 그러니까 이제 줄무늬 이제 노랑무늬 고양이죠. 저희 집에서는 누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코라고 해서 샴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회가 될 때는 그 고양이를 좀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